자, 편입호 조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스트가 많습니다. 윤근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윤근영입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문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에이스들만 모았네요. 그럴까요? 자, 우선 황운하 의원님과 양문남 의원 나오신 거 보면 아 검찰개혁 관련이구나. 나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럼 윤건영 의원님 왜 나왔을까?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스들. 특검 때문에 나왔는데 선관위 특검이 있습니다. 자, 요건 관심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특검을 하나? 뭘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정조사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 중에 가장 네. 관심이 적게 갔던. 예. 맞습니다. 자, 근데 특검은 이미 발족했기 때문에 그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개혁 관련해서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대검에서는 과학수사부 네, 국가수가 하던 일인데, 예. 근데 이제 과학수사부 따로 써 있잖아요. 여기서 예. 포렌식도 하고 뭐 예. DNA 검사도 하고 예. 하는 요 과학수사부를 남기고 싶다. 예, 예. 이게 검찰의 뜻인 것 같고 예, 예. 지금 경찰 쪽 혹은 중수청 쪽에서는 중수청으로 옮겨야지. 혹은 국가수사하고 합쳐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선 그 합쳐야 된다는 쪽 의견부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그 수사기소 분리 그 이제 형사법이 크게 보면 이제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수사는 중수청으로 보내고. 예, 그래서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 기능을 이제 중수청으로 네. 보내고 검찰은 공소의 제기 유지 업무에 집중하겠다. 법률가 하라는 거죠. 예, 예.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검찰에서 그 수사 부서의 인력 인프라 예. 이것은 이제 중수청으로 옮겨가는 게 사실 너무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상식적이죠. 예. 그 뭐 지금 이제 그 과수부만 말씀하셨는데 과수뿐 아니라 뭐 범정, 네. 디넷 뭐 이런 게 특별히 또 특히 문제가 되거든요. 검찰은 수사기획기관이니까 범정은. 검찰은 인력과 인프라를 최대한 가지고 싶어 하죠. 남겨놓고 싶은 거죠. 수사 관련된. 뭐 이제 간단하게는 기득권 유지 차원이라 봅니다. 기득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여건이 되면은 다시 과거를 돌아오려고. 회귀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인력과 인프라를 남기고 싶다.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얘들 정권이 바뀐다든가 할 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사실 잘해야 되는데 이제 검찰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인프라를 과감하게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검찰의 의사를 가지고 뭐 검찰이 물어보고 한다든가. 동의를 하니 안 하니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고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그 직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행안부하고 약간 결이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가지고 법무부가 주관부처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이 대검과학수사부는 이거 수사관이 아니다. 예, 예. 라고 논리를 내세우고 공수 유지하려면은 독자적인 이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검찰 논리거든요. 지금 대검 과학수사부의 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네. 대검 과학수사부에는 단순히 포렌식처럼 현장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검증과 감정의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또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기 때문에 포렌식과 같은 현장 수사 인력 장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넘겨야 되겠죠. 아하. 예. 대검 과학수사부의 기능 중에서 현장 수사 인력, 포렌식 기능이라든지 인력은 당연히 수사 기관을 넘겨야 되지만은 검증 기능은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늘 감정과 검증이 수사기관과 분리돼야 된다는 게 법원에서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객관적 신뢰성 때문에. 그래서 현장 수사 관련된 인력과 장비는 넘기지만은 감정과 검증에 관한 기관은 두어야 된다. 그것은 신뢰성, 객관성이 있고 감정 결과에 또 하나는 국가수로 넘기는 문제에 있어서 늘 감정기관은 경쟁체제를 가져야 됩니다.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재검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대형 과학수사부에는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법상 형사법상 검사는 증거를 제출하고 보고나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증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를 넘겨버리면은 공소 유지도 어려워지고 특검이라든지 공수처에 관한 모든 전자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검사 출신에서 아니라 대검 과학수사부의 기능을 따져봐가지고 그래서 현장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당연히 넘겨주되 그의 검증에 필요한 기능 그리고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을 남겨둬야 돼요. 근데 그것도 경찰이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꼭 검찰이 그러니까 법상 네. 법률상 검증 감정 업무의 개개 형집행법에 보면은 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증은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증 감정이 이제 지금 국가수에서 맡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국가수 이외에 경쟁 체제가 필요하고 크로스 검증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독립기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의견은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제 국가수는 이제 행안부 산하로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검증 감정 이런 걸 하죠.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이 국가수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대검의 국가수와 경쟁 체제, 상호 검증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중수청으로 이걸 이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경쟁 체제라는 관점은 그렇게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검사가 검증해야 한다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약에 이제 검증 감정 체제가 독립된 기관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대검에서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 둬야 될 겁니다. 저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안부 아래 경찰청과 별도로 네. 행안부 아래 국가수가 있듯이 그 법무부 아래에 다른 과학수사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업무가 필요하다면 디넷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지금 대검 산하에 두지 말고 경쟁과 재검증의 어떤 그 목적이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소유지 또 개개의 형집행법에 보면은 개개의 형집행법 보면은 수용자 DNA 채취라든지 성충동 약물 중독자에서 그 약을 저지하는 약을 복용했는지 검사하는 문제라든지 보호 관찰 받는 자에게 마약 투약했는지 검사하다든지 여러 가지 개개 형집행법에 검사로 하여금 감정과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법이. 이러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 검증 업무를 검사의 손을 뗄 수 없게 되고 또한 이 감정이라는 검증 수사가 아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법이 검사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했고 그 의무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그렇죠. 검증 능력은. 이건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하고 그럼 같이 검토돼야 되겠네요. 네, 이제 검찰이 뭐 수사와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가 검사 지배적, 검사 집중적 체제였거든요. 검사에게 사실 모든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물론 이 형집행 영역이라 이런 부분은 검사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검사에게 법상 이제 검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학수사부도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네요. 정리를 하려면은. 그래서 그 뭐 DNA 같은 것도 DNA 그 감정 이런 기능을 애초에 대검에 부여할 것인지 그때부터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 대검에 그걸 줘야 되느냐. 애초부터 출발 때부터.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대검 과학수사부를 현재 공수처에서 빼내고 검사의 손에서 떼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공판당에서 증거를 수집, 분석, 제출, 폐기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업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형사법에. 그럼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독립기관으로 있고 외부에서 조회한다든가 권한을 줘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죠. 정리가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디넷 같은 경우에 검사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한 그
디지털 자료 증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게 캐비넷 역할을 해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디넷을 그냥 검찰에 두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 영화 속에서 검사가 뭐 이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물리적 캐비넷을 여는 줄 아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황현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네. 저 옛날 검사가 수사 개시권도 가지고 있고 네. 보안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론 디넷에 증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하면은 네. 활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 있으면 어디서 쓰면 이 아무런 우려는 수사권이 없는데. 이 우려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정권에서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 기반을 바뀌면 남겨두면 네, 상황이 바뀌면 디넷을 가지고 디넷이 이제 대표적으로 표적 수사에 활용한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표적이 세팅되면은 디넷에 이제 축적된 집중된 정보를 알겠습니다. 사용해서 자. 표적 수사를 했던 것이죠. 요거는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학수사부로 달랑 옮기면 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까지 옮기려면 법률 개정도 예, 필요하다. 지금은 과학수사부 얘기가 지금 그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데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학수사부 말고 진짜 검사들이 갖고 싶고 지키고 싶은 데는 범죄정보 아닙니까? 범정? 범정이죠. 지금도 그랬지. 범죄 이제는 네. 범죄 정보라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가 수사 기능이 없어졌는데 범죄 정보의 필요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죠. 수사 네. 기획을 할 일이 없어. 수사할 일이 없으니까. 네. 지금껏 나쁜 짓 그 거기서 다 했어. 그렇지. 자꾸 나쁜 짓 안 했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또 시청자 나들 두드려. 그건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양분한 말을 검사님. 나는 나쁜 짓 안 범정은- 했는데. 범정 아유 진짜 범정은 나쁜 짓 많이 했네. 대통령의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범정을 남기려는 검찰총장의 발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을 안 하고 과학수사부를 막 밀어놓고 결국 범정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겠지. 설마. 과거에 대검이 이번에 공수청이 본청이 되잖아요. 대검이 공수청 본청으로 바뀌는 네. 거잖아요. 이 공수청 본청 조직을 어떻게 이게 축소를 하고 네. 이 직제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정부가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얘기한 범정이라든지 디넷이라든지 그뿐이 아니에요. 대검에 그 검사장급이 9명이나 됩니다. 뭐 형사부, 뭐 반부패부, 뭐 마약수사부, 뭐 모험부 해가지고 그 이 기조부나 공판송무부나 감찰부 말고도 이게 많이 있거든요. 나머지 네. 부장들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부장들 부장 근데 검사장들이. 없어. 예, 네. 근데 검찰은 심지어 범정까지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제일 그러면은 간판만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범정. 검찰을 대검에- 공수처로 간판 바꾸는 거예요. 대검에 이제 그 인원이 대검이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모든 권한이 없어진 게 아니고 수사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대검이라는 큰 조직의 운영함에 있어서 공소청 본청 운영함에 있어서 수사 기능과 관련된 보직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다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범정은 수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대체로. 범정의 이제 기능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전에는 범정이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범정 수사를 전제로 하는 첩보를 수집했죠. 네.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알기로는 범정의 기능이 약간 변형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 사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손준성. 이 범정은 어찌됐든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건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근데 나머지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유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조직이니 예. 다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럼요, 공판 송무 기능은 남아야죠. 네. 그 기능만 놔두고 네. 나머지는 그리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뭐 기조부, 기획조정부, 근데 이 조정을 결국은 법무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무부가 해야 되고 이제, 민정이 조금 예,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예, 청와대 민정. 결국은 이 법무부는 뭐 자기 조직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축소시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청와대 민정에서 민정이 나서야죠. 죠 너무 존재감이 없어. 청와대 민정도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이 다 앉아 있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 민정이 뭐 예전처럼 뭐 그래서 조국 교수가 왔다 이것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에서 사실 좀 TF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형수법 개정 이후에 후속 조치들, 특히 공소청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게 제 1대 과제야. 이게 지금 큰 과제인데 네.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수사관의 숫자, 수사관의 숫자 지금 중수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발표했거든요. 수사 인원은 한 2,5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검찰에 있는 수사관이 한 6,000명, 6,500명이라고 말하는데 1,500 정도. 네. 그러면 3분의 1만 데려가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검찰의 수사 인력은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 네. 수사관이 검사하고 8,000명. 수사관. 지금 검사 빼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 수사관이 8,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6,500명이 아니고 8,000명이나 돼요.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업무의 이제 구성도가 네. 검찰 중에서 수사와 관련된 부서라는 것은 검사실, 수사과, 조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수사관이 한 3,000명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석이 조직도상 지원. 여기에 속한 수사관이 3,000명 되고 한 5,000명은 사건과 집행과 공판과 총무과 이런 데 근무를 행정 인력이구나. 행정. 그러면요. 그럼 3,000명이 수사과, 검사실, 조사과에 근무하는데 그러면 3,000명이 전부 다 수사를 하냐? 이게 아니고 3,000명 중에서 15% 정도는 옛날 직접 수사에 투입이 됐고 인력이 25% 정도는 보안 수사에 투입이 됐다 합니다. 즉 3,000명의 인력의 40%는 직접 수사를 하는데 소요가 됐다. 나머지 60%는 주로 뭘 했냐? 검사의 영장 청구 기록 검토, 그다음 송치 기록 검토, 수사 관련 업무를 한 것이다. 수사 관련 보점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은 3,000명 중에서 40%가 수사 업무에 종사를 했다. 그 사람들은 다 가야 되고. 그 정도면 계산하는데 아주 맥심을 하면은 그 정도 이거 나머지는 이제 행정 인력이다. 인력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검찰에서 조직을 남겨가지고 일단 상황이 호전되면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호전이 되겠습니까? 검사가 아무 지금 권한도 하나도 아니 없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정권 하에서 법률을 또 개정해서 다시 되살리는 이걸 없애는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현재 상태로서는 물론 직접 수사 기능과 보안 수사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네트로 필요했던 인력이 빠질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빠질 건 아니라는 것이죠. 8천에서 5천은 비수사부, 3천이 수사부인데 3천에서 인력의 40%만 수사에 소요됐다는 것이죠. 60% 나머지. 그러면 검사 맥시멈 3,000명이고 그 중에서도 1,200명 정도가 1,200명 정도다. 검사하고 검사와 검사를 이제 지원하는 인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한번 화면 좀 띄워보세요. 화면 뭐가 있습니까? 자 자료. 예, 그 검사와 검사 지원 인력. 네. 그걸 비검사라고 이제 통칭을 하면 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제도와 외국의 검찰제 비교할 때 뉴욕 남부 연방지검이 이게 월가의 저승사다 이러면서 이게 뭐 화이트 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많이 그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검사가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이거든요. 우리나라 법제가 종전에 독일 검사 제도를 들여온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뉴욕 남부연방지검과 민헨 그 제1지검의 검사와 비검사의 인력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1대1도 안 돼. 너무 많다. 예, 1대1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을 보면은 검사가 200명쯤 되는데 검사 지원 인력이 8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대4 비율입니다. 영감님이어가지고. 네. 이거는 1대1 비율로 본래 검찰 조직이라는 데가 법률가 중심의 슬림한 조직이 되거든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검사 2,500명에 수사관 2,500명 정도만 남기고 적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 2,500도 지금은 많죠. 아니요, 필요 지금은 없어. 너무 많아요. 2,500명이 남는 그래서 점차 이제 검사 정원을 줄여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지금 한 2,300쯤 되는 것 같아요, 정원이. 근데 최대한 늘려 잡았을 때 한 2,000명 정도 잡으면 수사관 검수를 포함해서 검사실에 딸린 사람 포함하고 해서 그래서 검사 지원 인력을 1대1 규모로 해서 한 2,000명 정도면 적절하다. 그럼 6,000명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단순한 행정 인력 제외하고는 한 7,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7,000명? 네. 7,000명 정도면은 이 숫자부터 파악해봐야 되겠다. 6천인지 7천인지. 어쨌든 뭐 8천인지. 그 중에 2,000명을 공소청에 남기는 거죠. 그럼 5,000명 중에 이번에 이제 중수청에서 수사관만 하면 2,567명이거든요. 중수청. 그 2,500명 정도를 전부를 검찰에서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전부를 데려와도 2,500이 남아요. 잉여 인력이에요.
공소청의 잉여 인력이 2,500입니다. 지금 우리 양분하면 잉여 인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검찰청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먼저 봐야 돼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수사는 그중에 이제 일 기능이 있는데 수사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진단하면서 그럼 그동안에 검찰 수사관 중에서 수사 파트에 근무한 숫자가 몇 명인가 중요해요. 예, 예. 그리고 그 인원 중에서 진짜 수사에 그 부분만 빠져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만 그 빠져야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 공판 형집행 업무, 국제 형사 업무, 그다음에 범죄 수익 그 업무.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국제 형사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일 안 해. 그래서 검사님 안 한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객관적으로. 필요 없는 인력을 둘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소청에 저는 검사 그리고 수사관 합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제가 2,000명대 남으면 될 것 제가 같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인력을 둬서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인력을 빼서 알겠습니다. 그 기능의 그러면 마비를 가져도 안 요 된다. 얘기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양문환 의원님 아침 시간 좀 빼주세요 한동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몇 명으로 알겠습니다. 조정을 보자고요 예, 이제. 예. 이거 객관적인 일이니까 예. 힘드실 것 같아요. 2,000명대. 아니 듣는데 예전에 그 보안 소속권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엄청 두드려봤다가 어느 순간 보안 소속권 폐지 바꾸셨어요. 아니 지금 양분남 의원 얘기처럼 감정하거나 검증하는 인력을 조금 남기는 건 맞다. 근데 거기는 동의. 근데 수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폭이 크니까 사람 수. 2,000명에서 막 5,000, 6,000명 왔다 갔다 제가 하니까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공부해 보시고 저는 2,000명대예요 지금. 네, 우리가 숫자를 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네, 숫자를 맞춰가는 걸로 계속해서. 그렇지. 양분하면 5,000명대인데 지금 저희는 2,000명대입니다. 차제의 검찰 좀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요 다음에 이 송영길 후보를 만나야 되는 기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선관위, 네. 국조특위, 특검 이게 특검 어떤 대목을 특검한다는 건지 우리가 팔로우업이 안 돼가지고. 일단 국조특위는 한 달 반 동안 지금 진행이 됐고 했죠. 8월 달 한 달 연장을 했고요. 예. 연장을 한 이유는 올공 재검표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간 연장하자라는 게 이제 합의 정신이고 그다음에 울공은 올림픽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올림픽공원 그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모든 걸 다 들여다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거라는 건 지난 대선, 총선 할 것 없이 전부 다 10년 전 10년 전 선거에 재검표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선거 자체가 그쪽도 복잡한 동네인데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다. 그래서 선거 모든 걸 뒤져봐야 된다라는 주장에서부터 이번 지방선거만 봐야 된다라는 까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일단 특검의 합의 정신은 뭐였냐고 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부터 이게 그렇죠. 비롯된 거잖아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예.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 핵심인데 네. 근데 이제 이 특검이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소위 뭐 특검이 인지수사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부정선거 쪽으로 막 가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합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인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투표용지 부족 부분에 제 말은 대해서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수라장 되는 건데. 예, 완전히 그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자라는 식인데요. 설령 뭐 저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뒤집어 까가지고 다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이 아직 이제 지명이 안 됐는데 네네. 그쪽으로 갈 위험성은 막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뭐 발표를 하면 그로부터 한 3일 이내에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특검이 윤호개인이라든가 마가라든가 그렇죠.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은 특검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역사에서 네. 특검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사건을 망가뜨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챙겨야 될 부분. 네. 김경수 지사 때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특검이 진짜 그쪽으로 몰고 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걱정입니다 이거. 내일 다시 나오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시간이 얘기하다 말았어. 얘기하다 말아가지고. 우린 2,000명대, 양분남 의원님 5,000명대 시작하시자고요. 계산해 봅시다. 네, 해보자고. 부족 사태를 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런데 그 범주의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지 사건 거기까지만. 이게 그 특검 합의 정신인 겁니다. 근데 인지 사건에서 막 가지치기를 막 할까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혹은 윤핵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은 와 상상이 싫은. 윤 어게인하고 지금 그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건 네. 다 뜻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선관위 개혁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오겠나. 그러니까 국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올림픽 공원을 재검표하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윤핵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당선된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그쪽에서는 계속 그럼요. 주장하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당선된 것도? 그럼요. 당선됐는데 왜 부정선거? 아이고 한 20% 이겨야 되는데 0.7% 이겼다고. 그게 지금 부정선거론자의 근간이에요. 아 역전돼서 질 뻔했다고? 네. 투표율 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 이게 네.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인데 근데 특검보가 만약 네.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가면 막을 수 없잖아요. 특검이니까.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안 나오면 끝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중요한데 지난 대선이 아니라 그 지지난 대선이 아니라 그 전에 민주당이 압승했던 선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만 들여다보고 작정하고 아니, 수사 대상이 없는 거 수사하면 위법이죠. 인지수사라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방법이. 야 걱정이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특검도 계속해서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야겠어. 네, 오늘 거론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